자, 갓 나온 따끈따끈한 오늘 아침 IT 헤드라인 뉴스. 오늘은 전자신문의 황태호 기자, 미남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당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월요일 요 시간대쯤 전자신문 편집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 주를 시작하니만큼 활기차기도 하고 조금 살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활기차면서 동시에 살벌한. 네. 그러면 여기 계시니까 좀 낫겠어요. 행복합니다. 살벌함을 피해서 일로 오셨어요. 자, 첫 번째 소식. 근데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알겠습니다. 첫 소식 뭡니까? 네, 방금도 얘기 조금 나눴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게임 기업 넥슨과 NC소프트가 한 배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아, 예, 정말 궁금한 얘기예요.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 넥슨이 NC소프트를 인수한 것인데요. 넥슨은 8일 NC소프트의 설립자인 김택진 대표로부터 회사 총 주식의 14.7%에 해당하는 321만 8,091주를 주당 25만 원에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넥슨은 이번 투자로 NC소프트의 최대 주주가 됐고요. 김택진 대표는 9.9%의 지분으로 2대 주주로 물러났지만 CEO직은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최승우 넥슨 대표는 이번 투자는 NC소프트의 개발력과 넥슨의 글로벌 퍼블리싱 플랫폼 간의 결합이라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발판으로 향후 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회사가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넥슨이 이렇게 다른 기업을 인수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넥슨이 그동안 인수한 기업을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2004년에 메이플 스토리가 있고요. 2008년에 던전 앤 파이터로 유명한 네오플, 2010년 서든 어택으로 유명한 게임하이 등 이번 NC소프트까지 합하면 9개 게임과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에 인수한 NC소프트가 인수금액 8,045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NC소프트라고 하면 넥슨에 이어서 우리나라 게임 업체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하는 업체였거든요.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도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합을 하게 된 건가요? 네, 글로벌 게임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어떤 넥슨의 김정주 창립자와 NC소프트 김택진 대표의 결연한 의지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면 보면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등으로 글로벌 게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블리자드와 넥슨, NC소프트의 기업 가치를 비교한 표인데요. 넥슨의 시가총액이 8조 4,581억 원, 그리고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이 5조 8,639억 원으로 블리자드의 시가총액 15조 3,794억 원에 한창 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회사가 결합을 하면 시가총액이 14조 3,220억 원으로 껑충 뛰어서 블리자드랑 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국내 1, 2기업이 만나면서 총액이 이제 한 1조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것도 이제 앞으로 따라잡을 수 있고. 아, 상당히 기대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가장 대중적인 메시징 서비스죠. 카카오톡이 무료 모바일 인터넷 전화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MVIP 허용 여부와 수준을 놓고 이통사와 정부 그리고 인터넷 전화 사업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이스톡 등 모바일 인터넷 전화, 즉 MVIP 허용 여부와 수준을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SK텔레콤 등 이통사들이 요금제 개편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습니다. 이통사는 그동안 보이스톡 등 MVIP가 이통사의 수익 감소는 물론이고 투자 여력 위축, 망 품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허용 요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통사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MVIP 허용 요금 수준을 높이는 것 자체가 통신 요금 인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SK텔레콤 등 이통사는 기존 음성 매출을 줄이는 동시에 이용자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제 허용 수준 높이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 현재는 지금 이통사별로 평균 5만 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된 사용자들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MVIP 서비스 역시 무한정 쓸 수 있는 셈인데요. 이 MVIP 허용 요금 수준을 높이면 요금제별 무제한 데이터 제공은 기존 방침대로 하되 이제 MVIP 사용에 한해서는 일정 요금제, 예를 들어서 7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10만 원 이상이니까 저는 그냥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네, 최근 구글이 이 스마트 안경, 3D 지도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과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담은 제품을 선보이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구글이 이렇게 세계를 깜짝 놀래킬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글쎄요. 정답은 아니, 과학자입니다. 답할 기회를 안 주고 바로 답을 해주면 어떡해. 그럼 뭐하러 물어요? 그러게요. 모르실까 고민하고 봐. 있었는데. 과학자. 예. 예, 그래서 미국의 경제 전문 인터넷 신문인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400명에 달하는 과학자를 고용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이 과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놓은 보고서만도 205개에 달하고요. 이 밖에도 인공지능과 그리고 사물인지 능력에 대한 실험, 전자상거래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펼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혁신을 내놓을지 기대가 보입니다. 얘기하신 것 중에 인공지능이 귀에 들어옵니다. 어떤 건죠? 구글이 특히 주력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인공지능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통번역을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곧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TV, 컴퓨터, 에어컨 등에 이어서 스마트폰 시장에도 반값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온라인 유통기업 11번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쇼킹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보급형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제품은 가격을 무기로 내세우는 만큼 다양한 프리미엄 기능보다는 통화와 검색, 인터넷 접속 등 기본 기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격은 30만 원에서 35만 원 수준으로 주요 메이저 제조사 스마트폰이 90에서 100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로 사실상 반값 이하입니다. 유통가에 따르면 11번가 이외에도 다수의 유통사가 국내외 중소 제조사와 스마트폰을 공동 출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거치면서 이 반값 스마트폰의 열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30만 원 선 정말 저렴한 것 같은데요. 11번가 반값 스마트폰은 어디서 제조를 하게 될까요? 현재로는 해외 중견 스마트폰 제조사와 공동 기획 중이라고만 말을 했는데요. 이미 개발은 됐지만 국내에는 출시하지 않은 스마트폰 두세 종이 내놓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은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또 기계만 구매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는 통신사와 연계한 가입 조건 없이 공단 말기 형태로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원하는 통신사의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해